첫 내 집 마련은 언제 하셨어요? 제가 첫 내 집 마련을 했던 것은 일단 신혼 때였어요. 근데 제가 결혼을 2009년도에 했거든요. 근데 그때 결혼했을 때 바로 내 집 마련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. 그때는 제가 전세를 시작을 했어요. 제가 왜 전세를 시작을 했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 2008년, 2009년도에 거의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미분양이 정말 많았고요.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제 주변의 동료들도 결혼을 할 때 집을 안 사는 거예요. 저는 당연히 집을 안 사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제 가족들도 너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뭐 미분양이 난다거나 할인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결혼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. 저는 저 사람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전세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대구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. 그때가 201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많았던 미분양이 이렇게 급소진 되는 거 처음으로 봤거든요. 급소진 되더니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정말 그 할인 분양 이런 거 샀던 분들이 정말 위로가 된 거예요. 가격이 몇 억씩 막 올라가는 거 제가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도 저는 좀 겁이 나서 계속 좀 전세를 살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전세를 살 때 저희 집주인이 집주인을 되게 잘못 만났어요.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어요.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집을 판다고 하니까 처음엔 전세를 알아봤었거든요.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첫 아이를 이제 낳았을 시점이에요. 친정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는 언제까지 너 그렇게 전세만 할 거냐, 이제 아이도 있는데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전 집을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때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. 그런데도 이제 남편은 겁이 나니까 그래도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서름 받으면서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때가 2013년도인데 그때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.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. 되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지금도 되게 후회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출을 되게 겁을 냈어요. 그때까지도 저는 마이너스 대출도 없었고 아예 대출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냥 내가 있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쓰면 되지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. 이런 되게 고정관념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회사에 있던 그 은행이 있었어요. 거기서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하니까 1억 이상이 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만큼의 금액을 대출 받는 게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모자란 돈이 6천만 원 정도였어요. 제가 어제 전세에 살았으니까 전세 보증금에다가 6천만 원만 딱 있으면 제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6천만 원 딱 대출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해서 이자만 내는 게 가능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원금이랑 이자를 매달 내는 걸로 또 한 거예요. 그것도 6천만 원을 5년 안에 갚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거 빨리 갚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5년 안에 대출을 다 갚아버렸긴 했거든요. 근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후회가 됐던 게 그냥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제가 대출을 받았다면 더 좋은 곳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었고 더 많이 가격이 올랐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샀던 곳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좀 저렴한 곳 위주로 보다 보니까 거의 집값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 워낙 그 대구라는 지역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르긴 했어요. 근데 다시 하락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팔 때도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후회가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때는 사실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쵸? 그냥 실거주로 내 돈에서 조금만 더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샀었던 거네요. 입지도 그쵸? 정말 지금 되게 후회되는 게 우리가 보통은 뭐 집을 산다 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뭐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집을 사고 나서 후회를 했잖아요.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그런 조금이라도 입지에 대해서 알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알았다면 절대 그런 곳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
저는 우리가 무조건 뭐 투자를 하는 사람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이제 새해인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너무 어렵잖아요. 부동산 투자도 많이 지금 다들 어려워하시는 시기고 금리도 너무 높아서 실수요자나 내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해도 사실 집을 대출받아서 사기도 쉽지 않은 시기고 이 부동산 가격의 바닥이 어디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지금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초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처럼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시기에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 분들도 같이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나 뭐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.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8억이 떨어졌다. 또 어떤 지역이 뭐 몇 억이 떨어졌다. 계속 뭐 하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 부동산은 하락할 것만 같고 내가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절대 뭐 지금 같은 시기는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이게 정말 맞는지 검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이야기만 듣고 막연하게 되게 두려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건 되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저희가 이야기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사람들 관심을 끌어야지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되니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많고 시각이 되게 편중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게 맞을까? 또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정말 답답하면 내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가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. 제가 최근에 제 물건 매도를 해야 돼서 이제 그 부동산에 들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하면서 소장님에게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를 여쭤봤거든요. 근데 소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설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거의 없었대요. 근데 설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막 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실수요자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다 집을 안 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근데 현장은 또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수요는 조금씩 점점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거의 급상승했던 그런 아파트들 가격이 2019년으로 회귀를 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. 저희가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막 벼락거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. 갑자기 내가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거지가 됐다. 이렇게 되게 막연자실한 분도 많잖아요. 근데 지금 그 집값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거잖아요. 그리고 금매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.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는 신축 아파트, 뭐 2년차, 3년차 신축 아파트가 있고 이제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랑 가격이 이 입주한 아파트가 1억 이상 저렴해요.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나면 상품성이 훨씬 좋잖아요. 기존 아파트보다. 근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그러니까 좀 현명한 분들은 이미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집을 사면 안 돼. 뭐 갈아타기 하면 안 돼.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돼.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런 편중된 이야기 이런 것만 믿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현장에 정말 나가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것도 간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. 정말 그런 거 보면서 가격이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 지금 그런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저희 소치님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. 뭐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아니면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도 제 주변에도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상황에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. 이거
또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, 저는 이런 힘든 게 있으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기회를 위해서 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